1월 22일, 24일자로 도서관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이용이 많아서 그래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대면 강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와서 이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간 구성을 재구성을 통해서 도서관의 그 질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동양 사상과 우리 삶이라는 주제로 8일차 강의를 해주실 김혜영 선생님, 강사 선생님의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강사님은 상당히 특이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고등과정을 남자리에 정정고시로 진행하셨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전공을 3년 조기교육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인데요. 성균관대학교 철학전공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료하셨습니다. 그 외에 국민대학교, 수원대학교, 국립대학교 등등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을 살펴보면 장기대학교 행정학과 외대교수를 연임하셨고 삼성전자 산해진학 외대교수와 장안대학 사회복지과 외대교수를 연임하셨습니다. 법무사 교육안전소 강사를 현재 강의를 진행 중이시고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개공 교수로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홍대사상연구회 회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정기대주회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를 살펴보면 서원 유학자의 본향, 장자강의, 고사성어로 철학하다, 사사강의, 소리를 푸는 철학, 지금은 한국을 읽어야 할 시간 등 대단히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강사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미정 팀장님 목소리 좋으시지 않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아나운서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시청에 방송을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배미정 팀장님이 이렇게 싹 해요. 그러면 누군지를 몰라. 전문 아나운서가 오셔가지고 멘트를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깜빡깜빡 이렇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아주 대단하십니다. 목소리 좋으시죠? 네. 저는 우리 수원시청에서 제가 27년을 재직했어요. 작년 10월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민간이 됐습니다. 이제 공직생활 27년을 하고 다음 주쯤 되면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도 조금 이게 곁들일 강의 시간에 이렇게 곁들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제 원래 30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좀 알려드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게 조금 늦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30분이 다 안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 2달 동안 우리 선생님들끼리 서로 막 눈 찌르고 또 이렇게 막 온갖 또 좋은 또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니까 이왕이면 옆에 계시는 분들 서로 소통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눈웃음이라도 한 번씩 주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은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죠? 네. 저도 불안하게 대놓고 왔어요. 괜찮아요. 전화 오면 일로 오셨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세요? 네.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제가 하나씩 지금 복사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날 해서 8번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사서하고 사경 이렇게 이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 주는 주역과 태극 철학. 그 다음에 3주하고 4주는 육아적인 삶,
5주, 6주는 도가적인 삶, 7주, 8주는 이제 불가적인 삶, 이렇게 해서 이제 8일, 8주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철학 강의 평소에 많이 듣죠? 안 들습니까? 들으시죠? 그러니까 조금 들으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한테도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고, 조금 처음 들어가지고 좀 생소하다 그러시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들어와요. 이게 처음부터 들으면 천재지. 아니,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하려면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강의를 제가 특강 나가면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공짜로 해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저기 태장마루 도서관이 있어요. 망포동에. 거기 이제 철학 도서관이에요. 철학 특화 도서관. 그래서 제가 거기다 특강을 한 1년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철학 동아리. 그래서 4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이상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여기다 좀 개설해봐라, 인문학 쪽으로. 그랬더니 여기서 바로 직원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여기 종횡무진이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우리 수원 시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쓴 건데, 수원 시민, 좀 먹고 살만한 시민께서 책을 좀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는 머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못 온대요. 그래서 그냥 사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얼굴 서로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분이 한 권씩 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한 권씩 드리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물론 제 책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잘 보시고, 또 뭐 뒤쪽에 보면 철학적인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조금 제가 조금 딱딱한 거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이 한자를 혹시 한자를 모르셔가지고 막 두려운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모르신다는 거죠? 이만큼은 아시고. 모르셔도요, 제가 다 혼자 막 떠들어대니까. 근데 제가 호흡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이 마스크 좀 벗고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 다 맞았어요. 코로나 없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벗고 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냥 숨을 못 쉬겠어. 이거만 하면. 동국대학교에 우재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우재선 교수가 있는데, 이 우재선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강원도 사람 같기도 하고 경상도 사람 같기도 해요. 목소리가 하여튼 특이해.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왜 강원도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래요. 어디래요? 뭐 그런 거 있죠. 어디래요? 저도 강원도에서 조금 살았는데 그쪽 영서 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영동 지역의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밥 먹었더래요. 하여튼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사투리를 잘 쓰셔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어요. 박사를 거기서 받았어.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이 사립이 있고 주립이 있어요. 사립은 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펜. 그리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건 주립대학이 있는데 웬만한 데는 주립대학이 좋은 건데 이 펜실베니아 대학은 사립대학이 더 알아줘요. 우리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했던 럼프 형 있잖아요. 럼프 형. 예? 트럼프 형. 트럼프 형도 거기 출신이에요. 와튼 스쿨. 아주 굉장히 알아주는 대학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대학을 이제 박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가 가끔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불교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인도의 그 고어가 있어요. 인도의 오래된 그 말, 그 귀족들이 쓰던 말이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버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 이런 걸 전공한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라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웬만한 그 큰 대학에서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석해달라. 그러면 이제 탁 가면 비행기비, 왕복 비행기 그 요금, 뭡니까, 그 체류비 다 준대. 웬만한 거 구경하라고 돈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엄청 가면 어깨에 다 힘주고 댕기신대요. 자기가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엄청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투가 그분이 그 강원도 하고 경상도 그 경계 지역에 사셨던 것 같아. 말씨가 제가요 유펜 출신이에요. 아이비리그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이렇게 좀 촌스럽게 생겼어도요 제가요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제가요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유펜 출신이에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제가 모르셨죠? 이렇게 전부 다 배꼽 잡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요 유명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웬만한 사찰 큰 데도 저를 특강해달라고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목에 힘 좀 주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목에 힘 좀 주고요 눈 딱 그냥 똑바로 뜨고요 얘기를 쭉 해요. 강의를 한 5분 지나면요 다 자요. 너무 어려워갖고 다 잔대. 그래도요 제가요 끝까지 주어진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요. 다 자든 안 자든 관계없어요. 그냥 저는 끝까지 가요. 그리고요 끝내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받아요. 아주 안 좋아요. 아무리 위대한 교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냥 잔대요. 그래갖고 평가가 아주 안 좋대. 그런 평가를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되겠다.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도 눈높이도 맞추고 좀 안 졸게 하려면 뭔가 좀 재미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특강이 들어와서요. 이번에는요 전략을 좀 바꿨어요. 제가요 아주 재미나게 했어요. 전부 깔깔대고 배꼽을 잡아요. 끝날 때까지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끝나고 평가할 때 보면요 개그맨이 왔다 가는 줄 알았대요. 남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대체가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강의를 좀 강의답게 하면 전부 5분만 지나면 잠자고 그래서 조금 재미나게 하려고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이 개그맨이 왔다 그러고 뒤에 가서 막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유펜이고 칼펜이고 뭐하는 소용인데 아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의가 어렵다. 도대체 강의라는 게 이 철학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 새끼 뭔 얘기요? 그러고서 째려보다가 잔대는 거예요. 응? 조금 쉽게 하려고 재미나게 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농담만 한다고 그러고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강의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귀에 들어옵니까? 네. 이 장자 강의를 제가 몇 년도에 냈나? 이게 2020년도 2년 전에 낸 것 같은데 예. 여기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장자가 제자 하나를 데리고 이제 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큰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을 했냐.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큰 그게 자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 나무를 잘 봐봐라. 쓸모가 있냐, 이게 이 나무가? 지 멋대로 막 생겨가지고 이게 쓸모가 있냐, 이거야. 그게 무용지용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쓸모없는 게 쓸모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꼿꼿하게 잘 생기면 누구 눈에 잘 띕니까? 목수들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잘생겼네, 이거. 어느 도서관의 기둥으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싹둑 잘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래 못 살잖아. 너무 잘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멋대로 막 생기니까 그냥 거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시간이 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지멋대로 막 생겨가지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를 데리고 딱 내려와서 어떤 친구 집에, 진짜 친한 친구 집, 장자 친한 친구 집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장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녁을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거위가 2마리 살아서 거위가. 그래서 야, 거위 1마리 잡아. 그래서 그 일하는 친구한테 야, 우리 장자 선생님 오셨다. 내 친구, 엄청 친한 친구 오셨다. 내가 저녁을 대접하려고 한다. 거위 요리를 해드려야겠다. 1마리 잡아라. 그랬어. 근데 그 일하는 친구가 1마리는 잘 꽥꽥대고 울고요. 1마리는 울지를 못해요. 어떤 거위를 잡을까요? 물었어. 그랬더니 장자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아라. 그래서 꽥꽥대고 울어야 그게 거위지. 꽥꽥대고 울지도 못하는 거위가 그게 거위냐 이거야. 그 역할도 못하는 거위부터 빨리 잘라서 좀 요리를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장자 제자가 옆에서 딱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선생님, 어제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던 나무가 엄청 거목이 돼가지고 쓸모 있는 나무가 됐고, 또 저녁에 요리를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쓸모없는 거위가 희생을 당했다. 죽었잖아요. 요리해서 먹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어느 쪽에 쓰겠습니까? 그런 거야. 도대체 쓸모없는 쪽, 여기 이제 살아남은 게 있고 또 쓸모없는 게 또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어느 쪽에 쓰실 거냐고 물은 거야.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때 받으라. 빙고는 아니야. 내가 빙고라고 그럴 줄 알았죠. 빙고는 아니고 나는 한 중간쯤 쓰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때로는 그쪽에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이쪽에 쓸 수도 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강의하기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눈높이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 대학원 수준의 그 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아니 대학원을 다 졸업하셨어도 철학을 공부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철학이 싫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학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분들은 대학원을 나왔지만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철학적인 어떤 관점의 수준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관점에다 제가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될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껐떡갔떡 하시는 분이 4분 계신. 다른 분들은 공감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강의를 쭉 한 15년 이상 해보니까 다 어느 정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비슷해지더라고. 다 이렇게 눈높이가 맞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제가 어떤 때는 허튼 소리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좀 공감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게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잘 나오시는 분들 제가 체크 다 하잖아요. 오시면서 동그라미 다 쳤죠. 8주를 다 마친 분에 하나 제가 수료증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 해야 되겠어. 왜냐면 종이 조가리를 하나 나중에 이게 자기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내가 8번에 그래도 강의를 듣고 뭔가 좀 남는 게 있구나. 이런 거가 종이 조가리 한번 이렇게 다른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차관을 해서 이번 학기서부터 조금 그렇게 좀 방법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가죠? 서론이 조금 길긴 했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들었다고 우리 환갑 돼서 환갑 그랬다고 그냥 자꾸 이제 목이 말라 여기 혀가 마르고 이게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사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사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서 그러면 제가 사서강이라는 책을 5년 전에 하나 낸 게 있는데 사서강이 여기 이제 4가지 책이라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과 논어라는 것과 맹자라는 거하고 중용 이렇게 4가지가 들었다 그래서 이거 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서에 좀 좋은 말들만 제가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해설도 좀 하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좀 만만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그 예스24나 뭐 교보라든가 왜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면 뭐 10%인가 또 깎아주니까 제가 이거는 책이 없어가지고 소개하냐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뭐를 이제 공부를 하냐면 사무국장 거기 휴지 같은 거 하나 없나? 휴지 하나 가져와 봐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소음 이렇게 나잖아요. 안 좋아 이게. 소학이 있어요. 소학. 이 소학이라는 게 8살서부터 14살. 소학이라는 게 뭐냐면 소인지학이에요. 소인지학. 조그만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뭐 초등학교 부터 중학교 정도, 중학교 과정 정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 정도의 나이죠. 소학이라는 게 조그만 사람들의 그 배움인데 실습 위주로 이제 주로 가르쳐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그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야 청소 좀 해 빗자루 들고 이 안에 강당 청소 좀 해 그러면 아니면 방을 청소 좀 해 그러면 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비를 약간 눕혀가지고 먼지 안 나게 샥 해가지고 바깥에부터 이렇게 샥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살 두르죠. 안 합니까? 나만 그랬나? 아 청소하실 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막 해갖고 막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깥에부터 외부터 내로 이렇게 싹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이제 쓰레기 이렇게 모여지면 그걸 딱 해가지고 쓰레받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리잖아요. 오줌은 어떻게 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안 해, 요즘에는 아예.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딱 가면 우리 선생님 아시죠? 그 소변기 앞에 딱 보면 신사는 한 발짝 앞으로 온다. 정조준한다. 안 되니까 나중에 거기다 무슨 저 파리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조준해서 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낭비냐 이거예요. 본래 옛날에 그 공부하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어린 이게 실무적인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부터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몸에 체득이 되는 거야. 몸에 이게 뭐 야 청소해라 그러면 알아서 착착착착 해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가지고 이 탁자 닦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알바하다가 탁자 하는데 에이씨 이렇게 해봐 그냥 이렇게 에이씨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행주 가지고 닦을 때 이렇게 바깥부터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공감이 안 되네.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거니까 나만 그렇게 살았나? 하여튼 그렇게 그런 걸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조그만한 사람들의 배움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5살쯤 되면 그때부터 대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가죠? 요거는 뭐냐면 대인지학. 우리 대학생 그러잖아. 왜 대인지학의 줄임말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소학은 조그만 사람들 배움이고 대학은 큰 사람들의 배움이라는 거야. 그거 줄여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야. 대학이라는 내용이 뭘로 되어 있냐?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학문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 학문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대학이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학문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인류가 생산해낸 지적 자산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인류가 생산한 모든 뭐 아프리카 뭐 온갖 인류가 다 만들어낸 지적 자산을 만들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만큼의 양을 다시 또 인류가 만들어내는데 100년이 걸렸어.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동안에 만들어진 걸 그만큼 다시 생산하려면 100년이 걸렸다니까? 그러면 지금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인류가 생산하는 지적자산이 엄청나죠? 그것을 똑같은 양만큼 또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지적자산을 인류가 그거를 똑같은 양만큼 만들어내는 기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대충 맞춰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보세요. 그 장자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원숭이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 그 왕은 틈만 나면 원숭이 사냥하러 가. 그래서 그 왕이 한번 떴다 그러면 그냥 원숭이들이 다 알아. 아우 저 우리 잡으러 또 오네 저 개나리. 그러고서 이제 다 깊은 산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가 안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딱 해갖고 저 새끼 왔네 개새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무에 딱 매달려가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야씨. 그러니까 이제 왕이 딱 가면 깊은 그 산골 깊은 숲으로 다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안 도망가고 나무가지 딱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사한테 시킨 거야. 야, 한 방 쏴라 그랬어. 그냥 궁사가 옆에서 이 시를 딱 내가 빵 쏴서 슉 날아오는 거를 딱 잡는 거야. 이놈 새끼가. 원숭이가. 그래갖고 이제 이 왕이 어이 새끼. 그러고서 야, 한 방 더 쏴. 그랬더니 또 딱 쏴. 쫙 쏘니까 슉 날아오는 걸 또 잡는 거야. 열받네? 그래서 그 왕이 야 계속 쏴. 그래서 계속 쏴. 그랬더니 그냥 궁사 열받아갖고 막 계속 쐈단 말이야. 원숭이 어떻게 됐을까? 원숭이 맞아 죽었슈. 맞아 죽었슈. 이렇게 막 잡다가 나중에는 꽉 차가지고 그냥 맞아가지고 죽었어. 한 방만 맞으면 어떻게 돼? 아니 여러 방 쏘다가 한 방만 맞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 이런 피드백이 필요하다니까. 죽어. 그래 죽었다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암불이라는 아주 싸가지 좀 없는 그 신하한테 야 봤지 이 새끼야 너 인생의 새끼 한 방에 가는 거야 이 새끼 까불지 마. 그랬더니 얘가 죽을 때까지 잘못이 되는 거 아니야. 까불지 않고 야 한 방에 가는구나 인생은.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내가 막 묻잖아요. 질문 세례를 퍼붓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란 말이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맞는다니까. 안 맞으면 또 제가 알아서 또 떠들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또 어때야 돼가지고 어차피 지가 다 알아서 답을 낼 건데. 근데 선생님들 이 새끼 한번 해봐라. 계속 눈만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막 눈 찌르듯이 막 쳐다봐. 아무리 재미도 없어. 좀 있으면 5분 있다 줘라요. 5분 있다 주는 것보다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뭔가 여기 남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난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먹어. 가다가 빠지면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갔어요. 지식을 모으는 게 얼마나 다시 만드는 그거에다가 빠졌어요? 그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인류가 생산하는 직접 자산이 지금까지 엄청나죠? 그만큼 똑같은 양을 지금 만들어내는 시간. 또 아까 1년 했죠? 10년. 그 다음에 또 아무 말이나 막 해보라니까 그냥 나온다니까 답이. 100년 전에 100년이 걸렸다니까. 왜 갑자기 또 늘어나? 웃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지.
8시간. 지금 8시간밖에 안 걸려. 인류가 생산해낸 이 어마어마한 이런 지적 자산을 그만큼 재생산하는데 8시간밖에 안 걸려. 앞으로는 4시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뭘로 만들어내? 지금은 컴퓨터로 그냥 종이가 없어. 그냥 어마무시한 게 하루에 막 글 써서 올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야 오늘 도서관 저 북송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해야 된다. 김영희 벌써 찍어가고 여기 좀 있으면 끝나고 나면 페이스북 몇 명이 올릴 거예요. 저도 올릴 거고 유튜브도 올릴 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엄청난 자산이 막 재생산되는 거야. 이게 종이가 없어. 지금은 도서관도 이제는 앞으로는요 전부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하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저장해가지고 그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전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전기를 계속 넣어줘야 그게 가동이 되잖아요. 누가 그 들어와서 보고 가고 또 집어넣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전기 거기다 집어넣는 전기가 한 20%를 이제 차지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쓰는 퍼센테이지 한 20%를 거기다 이제 쓸 거라는 거야. 계속 거기 전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이 공학하는 사람,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전기가 안 들어가면서 지적 자산을 거기다가 축적해 놓을 수 있을까?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지적 자산이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언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언제 이걸 맛보고 저걸 맛보고 해. 맛볼 시간이 없어. 딱 보면 알아야 돼. 딱 보면 그냥. 그 대학이라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뭘 딱 보면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재빨리 알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기 맞춰가. 우리 선생님들 뭐 하나 책 하나 살려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새끼 저 새끼 엄청 많이 내놨어. 어떤 새끼 책이 진짜 책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럼 어떤 때는 잘 모를 때는 뭘 보고 삽니까? 작가를 보거나 아니면 출판사를 보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 브랜드의 전문 출판사인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알려진 작가인지 알려졌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학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 알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몰라. 그럼 그런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던져갖고 A씨 1, 2, 3, 4, 5 해가지고 A 3번이다 3번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않잖아. 그러니까 무슨 학문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뼈대부터 알아야 된다. 뼈대를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옷 다 입고 오셨잖아요. 옷의 핵심이 딱 두 가지. 그럼 뭐가 있어요? 옷의 핵심 두 가지. 딱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옷 핵심에 옷 있잖아. 옷 여기 옷 입었잖아요. 옷의 핵심 두 가지. 그러면 딱 답이 나와야 돼. 아무거나 막 얘기해봐. 아유 그러다 보면 맞는다니까. 에? 디자인. 소장? 포장. 또 우리 선생님 아까 소재, 디자인, 본,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 그러면 그게 다 맞는 말이지. 근데 핵심이 뭐냐면 철수 동생 영수요. 영수. 이게 옷깃이라는 거예요. 옷깃. 옷에는 옷깃이 없으면 옷이 아니요. 소매가 없으면 이게 숫자가 소매수잖아. 소매가 없으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옷깃과 소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옷이요. 그걸 보는 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따뜻해야지. 디자인이 있어야지. 먹고 살만하니까 디자인이요. 먹고 안 살 때는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없어. 아무거나. 24시간 360일 안 죽는 놈 있어. 누구야? 아무리 추워도 안 죽고 더워도 안 죽어. 노숙자야. 아무거나 막 뒤집어 씌고 계속 있어. 왜? 항상 이게 해 있어가지고 죽지도 않아. 근데 누가 죽어? 실제로 추우면 누가 죽어? 멋쟁이로 죽는다는 거예요. 멋쟁이.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실제로 이게 노숙자들은요, 못 먹어서 죽는 거지. 이 추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디자인이고 뭐가 없어. 그냥 따뜻한 게 최고요.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신고 따뜻한 거 그냥. 디자인은 안 본단 말이에요. 이 옷깃 영이라는 게 대통령 할 때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당의 최고는 대통령이잖아. 말하자면. 그 야당의 최고는 뭐야? 수잖아. 수. 그래서 여야 영수 회담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영수가 핵심이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또 의자,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딱딱딱 이게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잠깐만요. 혹시 이게 차 빼달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여보세요? 네네. 차 좀 빼주세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봐. 차. 아까 안 받았더니 열받았나 봐. 목소리가 좀 커졌어. 책상 그러면 뭐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이 판때기 재질? 아니 일단 있어야지 이게 어떤 거라도.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야지. 그게 핵심이요. 의자 그러면 뭐가 핵심? 다리. 그 다음에 앉아있는 이게 있어야지. 등에 받치는 건 이건 뭐야? 말단인 거예요. 말단. 그러니까 없어도 돼. 원래는 없어도 되는데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팔걸이도 편의를 제공해서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 알고 있어야 돼. 확 보면 알아야 돼. 자동차 그러면 뭐가 핵심이야? 엔진과, 그렇지. 이제 착착 나오시네. 그러면 껍데기 사실 있잖아요. 이게 껍데기 막 유리도 자동으로 올리고 막 이게 와이퍼도 있고 눈 오면 이렇게 막 녹으라고 이렇게 열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뭐야 전부? 그건 전부 말단적인 거라니까. 본질이 아니요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은 가만 냅두고 말단적인 거 가지고 누가 와서 툭 건들고 갔다고. 아이 긁어졌어 이씨 30만 원인데. 그리고 막 가서 싸워. 원래 범퍼는 막 들이받고 찌그러지고 하는 건데, 내 차도 며칠 전에 누가 다 밀고 갔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블랙박스 볼까요? 그러는 거야. 야 원래 막 범퍼는 찌그러지고 막 부딪히고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차 내 차 밀고 갔으면 자기 차도 일부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 그냥 냅둬라 냅둬.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를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그거 지금 뭐 대충 보면 안 돼. 집 그러면, 이런 집 그러면 뭐가 핵심이야? 두 가지. 집. 기둥, 들보. 그게 핵심이요. 근데 그 위에다가 기와로를 할지, 스레트로 할지, 나무로 할지, 그거는 다 말단적인 거예요. 바닥에 기둥하고 들보는 아주 약한 게 해놓고 돈이 좀 남았네? 그리고 밑에다 이태리대리석으로 다 깔아. 어떻게 된 거야? 주객이 촌도된 거지. 이제 착착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고? 아니 옷이 아니라고요. 아니 옷깃하고 소매가 없으면 옷이 아니라고. 있어요? 소매 없는 옷도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우리 철학 그 공부하는데 자질이 있으시네. 따져 물어야 돼. 네, 자꾸 따져 물어야 돼.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 자꾸 이렇게 따져 물다 보면 저도 이제 방법이 있어 생각나죠. 이제 그 답변하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빨리빨리 얘기해가지고 11시 되기 전에 사설을 얘기를 쭉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할 얘기가 많어. 자, 대학이라는 건 뭐다? 어떤 책이다? 학문의 뼈대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럼 학문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공부를 하냐? 논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논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논어는 뭐다? 공자라는 사람의 말씀을 후학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뼈대를 세웠잖아요. 그 안을 이렇게 잘 채우는 거야. 뭐가 이제 채웠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뼈대가 생겼어. 그러면 안에다가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뭘 채울까? 밥 먹는 거 채워? 여기에 사람다움, 사람을 채우는 거야. 사람이 되는 착한 사람. 그것도 막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어요. 회사후소.
그림 그리려면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 후소 그림 그리는 일, 예? 그림 그리는 일은 이 바탕, 하얀 바탕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림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뭔가 도화지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림 그리지.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그린다는 거죠. 이 공자가 다 이제 논어에 다 말씀하신 건데 그림 그리려면 바탕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사람이 착해야 그림이 뭐야? 인재도 만들 수 있고 어디에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는 사서 이런 유교 철학들은 전부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나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런 게 아니야. 이 장자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장자는 무의자연이라도 자기 개인적인 무의자연이야. 이 도덕경이라고 있죠. 노자가 주장한 그것도 정치 철학의 일종이에요. 정치 철학인데 그거는 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사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장자예요. 이거 유교는 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라도 정치 철학을 벗어나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 다스리는 학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정치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다 정치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왜곡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 회사우소라는 게 일단 그림 그리려면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어떤 일이라도 시키지.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어를 자꾸 읽다 보면 사람이 착해지고 점잖아진다는 거예요. 논어를 자꾸 읽다 보면 점잖아져.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마라. 쉽죠? 아니 말은 쉽지 않아. 네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시키지 마라. 네가 하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해주라. 뭐 이런 거잖아.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잖아. 실천하기는. 그죠? 우리 논어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근데 실제로는 전부 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안 되면 쓸모가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논어를 읽으면 뭐가 된다? 사람이 아주 착해지고 점잖아진다는 거야. 근데 논어를 읽었어. 분명히 읽었는데도 사람이 안 변했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야? 분명히 논어를 읽었는데 안 변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논어를 안 읽은 사람이라고 그래. 논어 읽으면 뭐하라? 실천해라 그래. 실천하라. 끊임없이 실천해라. 누가 되라? 군자가 되라.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많이 들어보셨죠? 군자가 되지 소인이 되면 안 된다. 군자도 정치인이고 지도자고 소인도 정치인이고 지도자예요. 근데 이 군자는 항상 민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는 지도층이고 소인은 뭔가 그 빌미를 삼아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름을 챙기려고 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공자는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공자는 여자를 싫어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전부 여자를 말이야 이렇게 하대하고 뭐 남성 중심으로 갔다고 막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자를 싫어했어. 공자가. 왜? 가까이 하면 둘러붙고 조금 멀리 하면 원망한다 이거야.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은 거야? 소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럼 여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숙녀가 되라. 숙녀를 군자처럼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여자를 낮게 봤다고 왜 유교는 왜 여자를 무시했냐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인류사 얘기지만 인류사 이렇게 잘 보면요. 남성 중심으로 간 사회가 극히 몇천 년 안 되고 수십만 년은 다 여성으로 다 차지했었다니까, 힘으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그 수천 년 요 정도만 가지고 수천 년 동안에도 여성 시대가 오고 남성 시대가 한 번 오고 여성 시대 계속 오거든요. 그것도 내가 내일 한번 설명해 드릴게. 다 그게 있는데 그런 거 싹 빼고 자꾸 여자만 무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되지 말고 숙녀가 되라. 군자가 되라. 소인이 되지 말고. 그것처럼
그러니까 소인과 여자는 낮은 계급이고 말하자면 낮게 본 거고 군자와 숙녀를 높이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숙녀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숙녀라는 말 안 하고 전부 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전부 이냐나 저냐나 하는 거야 그게. 그럼 안 되잖아요. 전부 숙녀 하다 보면 욕도 안 나오고 서로 존중해 주지.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전부 군자가 있어야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인이 막 있으면 그럼 소인이 다 해먹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먹어. 눈만 뜨면 다 해먹는데 혈안을 하잖아. 그러면 사회가 나빠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점잖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착하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진짜 착해.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 힘들어? 많이 힘든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맹자를 가르쳐요. 맹자. 이 맹자라는 책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 착한 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야. 사람 착한 거 갖고는. 에? 자, 뼈대를 세웠어. 내면에 아주 제대로 만들었죠? 근데 이 착한 거 갖고는 안 되겠다. 외양도 좀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맹자라는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맹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맹자는 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인데도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너 같은 놈 죽여야 된다고. 너 임금인다는 새끼, 너 임금 역할 못해. 너 죽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사람을 지금은 법으로 해가지고 뭐 구속도 시키고 하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아니 그냥 웬만한 신하 까부는 신하 같으면 어땠어? 야, 저 새끼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면 막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맹자가 무섭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임금이 임금답지 않은 놈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논리를 만들어내. 가령 야, 내 친구 중에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내가 이웃나라를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내 아내를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웃나라 갔다 왔는데 아내를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돌보지 않고 굶겨 죽여버린 거야, 아내를.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 물어, 임금한테.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임금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답을? 친구를 계속 유지해야 돼? 친구를 끊어야 돼? 당겨야지. 이거 뭐 친구 뭐 끊어야지. 아이, 그 친구도 아니지. 그런 친구가 무슨 친구야? 친구 아니지. 끊어, 그냥. 절교해. 그랬단 말이야. 살짝 올려. 하나, 레벨을 올려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 교도소장, 누굴 위해서 있는 거야? 교도소장, 교도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고를 치니까 격리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함부로 사회라고 만나지 마라. 왜냐면 하도 사고 치니까 이제 이 나라가 자꾸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리시켜놓고 교도관하고 교도소장한테 봉급이라는 걸 주고서 잘 지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허건날 죄수들한테 돈을 받고 뇌물 받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담배도 갖다 주고 술도 갖다 주고 막 사람도 몰래 만나게 해주고 막 이러는 거야. 야, 그런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 임금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했겠어요, 그 임금이? 야, 당장 잘라야지. 이게 공무원 그런 아주 불량한 공무원 잘라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올렸어. 우리 동양의 정치라는 거 원래 민본주의다. 백성이 주인이다 이거야. 백성이 주인인데 백성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하기 어려워.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 종사하면서 정치하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똘망똘망한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가 대신 정치를 해라. 요즘 같은 똑같은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대의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이렇게 딱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의 아픔을 뭐 우리가 이런 거 해주세요. 여기다 다리 놔주세요. 여기다 도로 놔주세요. 여기다 지하철 뚫어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건 공약도 하고. 근데 임금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거기에 수장하냐? 최고 높은 그 지도자 아니야? 근데 틈만 나면 그냥 야, 전쟁 무기 만들어라. 며칠 날 어디로 나와라. 그래요. 또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 임금이? 민중들 때문에 있는 건데? 민중을 막 뻑하면 무기 만들으라고 나오라고 그래갖고
고통스럽게 하고, 옛날에는 한 번 농사 때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굶어 죽어. 요즘엔 뭐 워낙 생산량이 커가지고 뭐 비축해 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번 농사 때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많은 희생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 틈만 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무기 만들어라고, 틈만 나면 가서 전쟁을 해갖고 사람들 엄청 죽인다, 그 개 같은 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랬어? 아씨, 어저께 내가 술을 많이 먹었나? 배가 아프네. 내가 어저께 뭐를 잘못했나?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게 나와. 그러니까 그 뭐라는 거야, 맹자가. 친구 같지 않으면 친구를 끊으라 그랬고,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않으면 공무원 자르라 그랬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쳐 죽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야, 맹자 읽지 마, 이 새끼들아. 맹자 무서운. 맹자가 이렇게 논리가 정연해요. 그래서 맹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맹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맹자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자 정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 다 떨어져. 왜냐면 민중들은, 유권자들은 맹자를 몰라. 무슨 놈인지. 공자맹자는 들어봤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맹자 같은 소리 하고 지랄하겠네. 그래서 엄한테 팍 찍어버리니까 딱 달라져. 돈만 엄청 쓰고. 그래갖고 망해갖고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금. 맹자를 자꾸 읽다 보면 의협심이 막 생겨. 그냥 막 어마어마한 기가 막 생긴단 말이야. 야, 역시 맹자 정치해야 돼. 막 뛰어나온다고 다 깨우락지 되는 거예요. 네? 맹자를 읽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학문에 뼈대를 세웠어. 착한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 내부에. 그 다음에 외양을 탄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맹자를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엄청 세지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요즘 토론하잖아, 토론. 요 토론이라는 게 그냥 막 말싸움이 아니에요. 본래 토라는 거는 연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연구하다. 론이라는 말은 강론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강론하면 그만이야. 근데 요즘은 토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당신이 말해 그 논리가 맞냐고 해서 막 공격해가 이 사람이 갑자기 벙찌면, 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 똑같은 하나의 논제를 딱 놓고 찬성하는 사람이 막 발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또 반대 논리를 막 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좀 이상한 거 안 느꼈습니까? 말을 서로 잘해가지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몰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옛날로 말하자면 그 종행가라고. 종행가. 합종, 연횡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거 다 말로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말로 나라를 뺏고, 말로 잘못하면 뺏기고 그러는 거였어요. 지금 뭐 이런 토론, 디베이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나라가 잃고 생존이냐 완전히 망하느냐 그런 차원이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만 너무 잘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말만 잘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용. 사서 중에 마지막에 중용이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건 하는 거예요. 학문의 뼈대를 세워서 내부의 사람다움을 잘 거다 차곡차곡 쌓아. 그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착한 거 갖고만으로는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외양을 탄탄하게, 이 내면을 좀 탄탄하게 충실하게 한다면 이거는 외양을 좀 탄탄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또 너무 또 치중이 되면 너무 말만 잘하면 안 되니까 중용이라는 걸 통해서 지나치지도 않게 미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가요? 중용이라는 게 중간쯤 가만히 딱 서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중용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1, 2, 3, 4, 5 그러면 난 중용을 지켜야지. 그리고 중간쯤 서가지고 중용 지켰다. 그건 그냥 중이요. 가운데. 그냥 가운데지 그거는. 그건 중용이 아니요. 그건 가운데야 그냥. 1, 2, 3, 4, 5에서 3은 그냥 가운데지 뭐. 그게 무슨 중용이야. 중용은 우리 가령 이제 선생님들이 아침을 지금 드시고 오셨죠. 안 드시고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드시고 왔는데 소화가 너무너무 빨리 됐어.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2시 되면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배가 많이 고픈 거야. 그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주는 게 그게 중용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분명 먹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냥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그냥 소화가 안 돼갖고 있어. 그러면 점심때가 됐는데 때는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긴 되지만 평소처럼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조금 덜 먹어줘야 돼, 평소보다. 그때 딱딱 맞춰가는 거. 응? 그걸 시중이라 그래, 시중. 이 시중. 이 시중. 때 딱딱 적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인 거예요. 돈이 무척 많아. 그러면 조금 덜 버는 게 중용에 합당한 거지. 돈이 무척 많은데도 또 더 벌으려고 또 막 하면 그걸 반중용이라 그래. 중용의 반대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또 그 육아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만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구나. 그런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불꽃놀이 할 때 준비를 언제 합니까? 불꽃놀이 준비. 낮에 해, 밤에 해? 낮에 하죠. 그럼 쏠 때는 언제 쏴? 왜 밤에 쏴? 낮에 쏴도 되는데. 그게 밤에 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쏘는 거예요. 때 맞추는 거야. 적중하는 거야. 낮에 쏘아도 똑같이 막 터져. 막 똑같이. 근데 낮에 쏘아서는 별로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낮에 준비했다가 밤에 쏘는 거야. 그게 때 딱 맞는 거지. 항상 그 때를 맞추는데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된다는 거야.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병들어 죽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럼 반중용이지. 공부하다가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해야 살려고 하는 건데.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근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안 되고 또 못 미쳐서도 안 돼. 공부한다고 했는데 5년을 공부해도 10년을 공부해도 20년을 공부해도 배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반중용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학문을 할 때 시험에 저는 중고등학교 다 6개월 만에 다 패스했잖아요. 왜냐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막 온갖 지랄 발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공부하냐고. 세상살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나중에 시험에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걸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나온다고 다 제끼는 거야. 그럼 시험 나올 것만 딱 보면요, 뻔해. 시험 나올 게. 그럼 이제 딱 보면 요거 냈네. 그리고 바로 그거 쓰는 거지. 얼마나 생산적이야. 효과적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까? 그걸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바로 딱딱 알아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한 10분 쉬셨다가 또 이제 사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어갈까요? 몇 분이 가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저 태장동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1시간만 듣고 가신다고 해서 이제 오셨다 가셨고, 그 외에 또 계셨던 것 같은데, 재미가 없었나? 어렵진 않잖아요. 예. 이제 사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게 원래 5경인데, 이제 다음 주에 주역이라는 걸 통해서 태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 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들어보셨죠? 사경. 3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서 3경. 사서 5경인데, 원래 이제 5경 박사, 고려 때는 5경 박사가 있었고, 조선 때는 사서 가지고 시험을 본 거예요. 과거제 다. 그래서 사서를 봐서, 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술 해봐. 그러면 이제 논술 잘한 친구들을 이제 급제시켜가지고 고위 공무원을 만드는 거죠. 1등한 사람은 장원급제고. 고려 때는 이제 5경을 했고, 조선 때는 이제 사서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엔 철학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다 그 공무원들 뽑을 때, 이 법학과 관련된 거 가지고 시험 봐서 이 공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학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딱딱해지고, 이게 여유가 안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될수록 뭐를 공부한다?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뭔가 알아서. 젊어서는 안 해요. 바빠갖고 그냥 정신없이 막 자기 맡은 바 직무의 수행 이게 막 바빠가지고 생각 못하다가 이제 계급이 하나 올라가다 보면 여유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균관대 철학과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학부생이 제일 많고 석사가 조금 줄고 박사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성균관대 우리 철학과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어요. 역피라미드. 학부가 제일, 학부에 철학과 가서 밥벌이도 못한다고 안 와. 에?
석사는 이제 벌써 나이 조금 들은 사람들이 철학을 해야 돼. 역시. 그리고 이제 철학 공부하러 오는 거야. 박사는 엄청 많아, 박사가.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어, 지금. 에? 왜냐면 막 삼성전자 웬만한 사장단들이 와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철학. 석사, 박사를 다. 막 끌고 와. 야, 해보니까, 야, 우리는 전부 다 경영만 잘하면 돈을 벌어갖고 큰 기업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철학을 알아야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테라로사라는 커피가 있어요. 테라로사. 네? 들어보셨어요? 그 김용덕이라는 사람이 IMF 때인가 그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처음에 그 강릉이 아니고 속초에서 그 경양식인가 뭘 했대요. 그 이렇게 잘라 먹는 거 있잖아. 그 돈가스 이런 거 했대. 돈가스가 더 좋은 음식이고 커피는 싼 거 먹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해보니까 돈가스는 대충 먹고 커피는 비싼 걸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돈가스집 때려치고 커피 당사를 해야 되는데 커피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왜 커피를 좋아하는지 이거부터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관련된 책들 중에서 문학 관련 300권 네? 딱 읽었대. 이런저런 문학이라는 게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수필도 있고 그걸 한 300권 읽었대.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건 철학자들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뭐 책에서 그런 얘기 썼는데 역사책 한 2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책을 한 100권 읽었다는 거예요. 300권 문학, 역사 200, 철학 100. 피라미드 고축 딱 형성. 읽어보니까 동서양의 뭐 한국 것만 볼 수가 없잖아. 중국 것만 볼 수가 없잖아. 서양도 봐야 되잖아. 다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 간다는 게 쫙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철학을 만든 거예요. 3가지를. 일단 이 커피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철저한 위생관념.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만의 특출한 그런 커피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강릉에서 테라로사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커져갖고 지금 전국에 한 15개 정도 돼요. 하루에 매출이 한 1억 정도. 스타벅스의 별다방의 2배 매출이.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훨씬 2배를 팔아. 2배. 한 번 가본 사람은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철학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손님이 한 사람 올 때보다 한 사람도 안 올 때가 더 많았대. 그럼 장사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런데 한 번 마셔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 데리고 올 거다. 시간 지나면. 쪼지나면 될 거다. 그걸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데리고 오고 데려와. 가보신 분은 놀라잖아. 엄청나게 크죠. 막 커피, 일반 커피점이 아니야. 막 도서관처럼 어마어마한 방이 높고 막 빵도 팔고 커피나무도 팔고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haru에 1억씩 파니까 350억, 360억 파는 거야. 15개 가지고. 양평에도 하나 있고 동탄에도 하나 있다는 것 같은데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강릉에 오리지널 본점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가 없으면 돈 버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없으면.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데 당장 돈이 되냐 안 되냐 하면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 철학을 이 삼성의 이 사당단들이 철학 와서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 하던 사람도 오고 일산의 암센터 그 병원장 있잖아요. 그 양반도 와서 석사 박사를 했어. 해보니까 이걸 왜 진작에 이런 걸 안 했나. 그래가지고 엄청나 많아요.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 근데 김용덕 그 테라로사 대표가 뭔 얘기하냐면 함부로 어떤 경영한다고 뛰어들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 쉽게 진입하면 쉽게 나간다는 거야. 이거 아니네. 그리고 바로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돈 막 5천만 원 1억씩 그냥 날린다는 거야. 그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야. 철저히 준비하면 결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몰라. 그걸 알려면 인문학을 잘 알아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유형, 무형이 다 그게 다 인문학이에요. 별거 아니야. 책상 이렇게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머리 만드는 거. 조선 후기 때는요, 여성들이 목뼈가 부러져갖고 죽었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왜?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가채가 있어.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올려. 그러면 그냥 귀부인들은 막 점점 더 높아져. 그러면 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점점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그냥 뚝 부러져갖고 죽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기록에 많아요. 그냥 그때는 그게 문화야.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잖아.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안 하지. 지금은 또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쁘게 하고 또 색깔도 막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또 다른 걸로 변화하지. 문화라는 건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인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문학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인문학이에요. 뭔 얘기 하려다가 이제 5경 하는데 경자는 내일 하는 거, 아니 다음 주에 하는 거고, 그 4경을 해드릴게요. 4경의 첫 번째가 뭐냐? 시예요, 시. 시경. 시.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여쭤볼게요. 시, 그러면 우리 소설을 또 떠올리잖아. 예? 소설. 시, 그러면 뭐 문학 장르지만, 시,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 소설이 생각나죠? 그러면 시하고 소설이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제가 항상 여쭤봐. 그러면 또 답도 아주 비스무리한 답이 나와. 대체로 나오는 답이 시는 짧고 소설은 더럽게 길대. 이게 대체의 답이야.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 그걸 아셔야 돼.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래야 이런 데 오셔가지고 들은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막 또 던져보세요. 제가 그 말이잖아. 짧고 소설은 길고 그 말이잖아. 그 말이 이마나 막박이지. 그래도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마워요. 그래도 막 또 다른 말씀 해보세요. 그럼 시는 그렇게 합중된 거고 소설은 늘려놓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씀이나. 그래도 많이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시는? 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가장 근접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막 고민하다가 씨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대답이었거든요. 이런 반응이. 근데 선생님 대단하시네. 이 시는요 하늘적인. 다음 주에 태극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태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 쪽으로. 시는 이 소설은 물질적으로 땅 쪽으로 가는 거야. 물질적으로. 그럼 소설을 쓰다가 이래가지고 이거 책이 팔리겠나 안 팔리겠나 그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소설가들은 하지. 물질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 가짜가 나오는 거야. 가짜. 픽션이. 그래서 픽션인 거예요.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는 쓰면서 이거 내 시를 누가 사서 볼까 안 볼까 계산해 안 해? 안 하지. 왜? 하늘적인 사람들이니까 팔리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완전히 달라요. 소설가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준다기보다는 책을 엄청나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문열하고 거의 대등한 책을 많이 파는 사람이 조정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백산맥의 저자죠. 야, 2천만 권을 팔았대. 이것저것 뭐 아리랑 한강까지 다 하면 2천만 권을 팔았대. 저는 한 10대 권 했는데 2만 권도 못 팔았어. 근데 2천만 권, 200만 권도 아니고 2천만 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책을 써본 사람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수예요. 우리나라 5,170만 명인데 절반이 샀다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물론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만큼 많이 사서 봤다는 거야. 안 본 사람도 있겠지. 그냥 사만 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팔았어. 그런데 조정래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 시인이야. 중견 시인이야. 김씨야. 딱 맞았어요. 김초혜야. 그 사람이
굉장히 알아준, 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 김초의 시인이 공포의 빨간 펜을 딱 꺼집어내갖고 남편의 글을 낼 때마다 거기다 다 지적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글이라고 썼냐. 딱 지우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고쳐라. 딱 지우고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 하여튼 그 조정래 소설 작가가 그 진솔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실제로 다 이게 쳐보면 나와. 마누라가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빨간 펜으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썼대. 거기다 그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우 왜 이렇게 많고 지랄이냐 그러고서 그냥 다 고쳤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작이 나오는 거예요. 응? 거꾸로 김초의 시인이 가끔 가다 문단에 그래도 중견 시인이니까 딱 자기 시 딱 내고서 그래도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이 출판 이런 작가로서는 거의 넘버 원, 넘버 투로 가는데 그래서 남편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고서 여보 당신도 한번 봐봐. 딱 그러면 딱 주면 봉건 있어가지고 자기도 빨간 펜 딱 갖고 와가지고 딱 여보 이거 고치세요. 그래서 고치고 하다 보면 어디 소설가가 시인의 글을 갖다가 뭐 이게 뭐 이제 잘났다 몰랐다 그걸 논평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개무시한데. 그리고 한 자도 안 고치고 그냥 출판. 김채진 시인은 그랬다는 거. 어디 소설가 나부랭이가 시인의 글을 갖다가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하냐 이거야. 시인은 그런 거라는 거야. 한 자도 안 고치고 그냥 출판한대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 100억 가진 사람이 라면 먹을 때와 정말 돈이 없어갖고 허구한 날 라면 먹는 사람은 달라요. 100억 가진 사람이 라면 먹을 땐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게 먹어. 근데 진짜 돈이 없어갖고 라면 먹는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먹어. 이 팔자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 똥팔자 같은 팔자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라면을 먹다 보니까 암이 걸려갖고 금방 죽는다는 거 아니야. 같은 라면인데도 그렇게 다르다네. 그게 차원이야, 차원. 네? 차원이 다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시하고 소설은 차원이 다른 거야. 시는 하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늘적인 이 글이에요. 소설은 물질적인 글이에요. 물질. 전혀 다른 거예요. 시라는 건 늘 이렇게 하늘적으로 맑고 밝은 이런 마음을 가득 채워야 그래야 그런 마음이 소통이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 안 주고 아주 맑고 밝은 사회로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서를 배워서 이게 서경인데 요순 시대부터 주나라 때까지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전설적인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학 교과서예요. 정치학 교과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요즘에 하도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정치하면 사람들이 막 학을 띄고 막 그러잖아. 아유 니들끼리 안에 잘 처먹어라.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데 거리를 두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치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말 정치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면 결국 누구 수준 떨어져? 우리 삶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좋으나 싫으나 잘 되게 해야 돼.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 안 되면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거고 딱 자기는 빠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철학자로서 왜 공무원 하다가 왜 정치 왜 들어갔겠어요? 정치에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몰랐어요? 아니 그 책 한 권씩 그거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정치인이죠 지금. 이번에 시장 나갔다가 깨부락이 됐어요. 시장 선거 나갔다가 제가 예선에 탈락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제가 성균관대학 나왔잖아요. 성균관대학의 이 건화기념이라는 게 뭐냐면 수기치인이에요. 수기치인. 공부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치인. 이게 수기. 자기를 잘 단련시켜서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거야. 이 치자라는 게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치자죠. 다 살리다는 말, 다 살리다에서 온 거예요, 이게 치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야. 뭐해서?
공부해서. 공부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야. 그럼 살려내려면 뭘부터 해야 돼?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대학에서. 성균관 대학 나온 사람은 무조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하다가 안 되면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서 뭐를 해라? 물러나면 후학을 양성해라. 그래서 서원이라는 거 있죠, 서원. 향교, 서원 이런 거 있죠. 향교는 국공립 중고등학교고 서원은 후학 양성하는 거예요. 개인 학자들이. 퇴계나 율곡이, 퇴계는 도산서원 안동에 있죠. 저기 저 파주에 가면 자운서원이 있어, 자운서원. 그럼 거기 가서 후학 양성하는 거야. 힘이 있을 땐 정치에 가서 정치하다가 물러나면 뭐 하라? 그냥 후학 양성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학자가 할 일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정치 나갔잖아. 에? 떨어졌잖아. 그럼 후학 양성해야지.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대학 가서도 하고. 그래서 서원이라는 책도 하나 냈어요. 서원, 그 작년에 냈는데, 그것도 나중에 소개해드리게. 서원 가면 그냥 가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냥 오신단 말이에요. 30분도 안 계셔. 서원 보통 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을 모셨는지, 그 선생은 어떤 사상을 갖고 정치를 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 왜 정치를 이렇게 가깝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을 엄청 비판하다가 제가 현실 정치를 이제 들어온 거지.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제가 노동운동 수원시청에서 노조위원장을 6선을 했어요, 제가. 다들 무서워해, 저를. 하도 까대고 다니니까. 근데 민주당 갈 줄 알았는데, 왜 국민의힘 간다는 거야? 조씨 아저씨가 하도 사고를 치고갖고 내가 싫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새 집이 부서지면 새 알도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싫다 그래서 일단 우파로 가서 지금 이제 정치를 좋든 싫든 우리는 참여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참여해야 돼, 자기가. 그래가지고 가서 순소리를 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세상. 공짜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누군가는 나서야 돼. 그래서 이 정치학 교과서 서경을 꼭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된다? 선배들은 이렇게 갈등 저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선배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순 시대는 어떻게 정치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우왕은 어떻게 황하를 다스렸고,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렸고, 갈등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지. 그래서 좋은 건 따라하고 잘못된 거는 이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직자들은요, 다 정치인인 거예요, 본래. 그래서 급수를 주는 거야. 9급, 8급, 7급, 6급, 5급 주잖아. 1급까지 주잖아요. 9급은 바운다리가 조그마지. 8급은 조금 더 크고, 7급은 좀 더 크고, 6급은 더 크고, 5급은 더 크고, 그 나중에 1급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정치를. 그래서 급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정치라 하면 그냥 국회의원, 뭐 도의원, 시의원, 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만 정치인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급수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정치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수준이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같이 올라가야지, 자기들만 잘못했다고 막 부동산 이게 몰래 투기하고, 그리고 제가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우파를 갖고, 지금은 내부에서도 엄청 비판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에서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대동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주의, 대동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 가면은 요즘 이제 축제 기간이죠. 축제 기간, 봄 학기, 가을 학기. 이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했는데, 축제야 이름이 뭐야? 옛날에 뭐라 그랬어? 대동제라고 그랬잖아. 대동제가 뭐야? 다 같이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난 놈은 잘난 놈끼리 모이고, 못난 놈은 못난 놈끼리 모여? 어떻게 해야 돼? 잘난 놈이 누굴 이끌어야 돼? 못난 놈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잘난 놈은 상급생이지, 상급생. 상급생은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상급생이 이제 많이 알잖아, 대학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한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후학이 들어오잖아, 후배가. 그럼 후배를 이제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야, 얘기 좀 해봐, 임마. 뭐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못하냐, 공부를.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들어와서 못하냐?
그럼 얘가 이제 얘기를 잘 쭈뼛쭈뼛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먹여? 그래서 알코올을 갖다 주는 거야. 마약 주면 큰일 나. 알코올을 주는 거야. 그럼 알코올 주면 이제 약간 이제 동공이 약간 이게 완화되면서 얘가 이제 기분 좋잖아. 그러면 선배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야, 그것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싹 가르쳐 주면 이게 높이가 어떻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인하기 위해서 술을 필요로 하는 건데 요즘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축제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해? 술로 시작해갖고 마지막 날 뭘로 끝나? 연예인을 불러, 연예인. 그래가지고 막 20분 부르는데 뭐 5천만 원씩 줘. 요즘에 막 좋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 20분 해주는데 5천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 대동이라는 말이 몰라, 요즘에. 그래서 큰일 났다니까. 같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종교라든가 공직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그래 좌파인 거예요, 좌파. 다 평등한 세상을, 기계적인 평등 말고 가능한 기회를 자꾸 줘가지고 평등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게 가장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공자도 말했어요. 유교는요, 철저히 혁신적인 거야, 이 철학이. 지금처럼 향교에 가서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혁신적인 거야. 개혁적이고. 앞서가는 이 철학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엔 그걸 모르고 그냥 유교 그러면 어떻게 해? 다 뒤떨어진 학문을 생각하잖아. 천만에. 얼마나 앞서가야 되는 학문인데. 그 전부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야, 안타까워, 안타까워.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신문화연구원. 판교에. 지금은 이름 바꿨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 바꿨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정신문화연구원이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선배가 만들었어요. 유승국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와서 툭 만나면 와서 정치를 가르쳐달라고, 정치처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안 됩니다. 이건 국민들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판교에다가. 거기는 석박사 과정만 있어. 학부는 없어. 석사 과정 들어오면 군대를 다 면제시켜줬어. 군대를. 그래갖고 서울대 철학과든 성대 철학과든 전부 다 거길 갔어. 거기 가면 군대 안 가니까. 그 다음에 학비도 다 면제. 그래갖고 엘리트들이 엄청 거기에 갔지. 나중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박정희도 죽고, 이게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몰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첫 번째 탁 내세운 게 뭔지 알아요? 국민교육헌장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외웠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말마자마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그 대통령이 쓴 게 아니요. 그거 우리 선배가 다 쓴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대통령만 이름 쓴 거지. 그 한번 내용을 보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다 철학용어라니까, 철학용어. 정신무장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새마을도 다 나온 거고. 근데 요즘에 새마을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자꾸 이제 박정희 때가 생각나니까 새자를 뺐어. 그래서 뭐라 그래? 마을 만들기라고 그래. 요즘에 마을 만들기라고 그래. 각 자치단체마다 마을 만들기라고 돈을 줘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해요. 그게 새마을이야, 다. 근데 자꾸 이제 박정희 연상이 된다고 그 새 빼고 이제 마을 만들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동참해 보셨죠? 안 해보셨구나. 안 해보셨구나. 정신이 흐트러지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이든 종교든 전부 다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도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많이 변질돼서 그러지, 불교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평등주의에 극단적인.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정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얘기를 배워. 얘기. 예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기록해. 예를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를 물으면 안 된다. 지도층은 늘 예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반을 나눠, 이렇게. 반을 딱 나눠 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동이에요? 이쪽이 동이에요? 우리 선생님 쪽에서 보시면. 이쪽이 동이죠? 그래서 이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동은 음이야, 양이야?
양이지. 왜? 해가 뜨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속한 거야. 본래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야. 우리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약속한 거야. 빨간불이면 뭐 한다? 쓴다. 파란불이면 간다. 우리가 정한 거야. 그냥 이게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딱 나눠가지고 오른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양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나눠갖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저한테 오른쪽이지? 이쪽은 음으로 하자. 그래서 남자들은 왼손으로 항상 이게 차력 경례는 이건 전부 일본 애들이 군국주의에서 나온 거지. 이게 제압하려고. 경례, 그러면 경례. 응? 이게 공경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 경이라는 게 예로서 공경하라는 거야. 니들이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니까 차렷 시켜놓고 경례에 이놈을 시키더라. 그리고 예로서 공경하라는 거야. 일방적인 거지. 완전히 수직적인 거지. 우리 문화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복례라 그래. 복례. 예. 이 복례. 예로 돌아간다는 게 돌아갈 복자란 말이야. 이게 예로 돌아간다. 그래서 항상 차렷이 아니라 공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공수하는 거야. 손을 맞잡는 거야. 남자는 양이 왼손이니까 이렇게 맞잡고, 여성은 음이니까 이렇게 맞잡는 거야. 항상 차렷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공수. 어디 가서 계실 때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공수하고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이게 점잖은 거고, 이게 예의가 맞는 거지. 제일 나쁜 거는 뒷짐 짓는 거예요. 뒷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마음이, 이건 편하잖아요. 뒷짐 짓기 시작하면서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음식의 입에 맛집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긴다? 뭐가 시작된다? 형아가 이제 맛있는 집 알잖아. 이거 맛집이야, 맛집이야. 그래서 맛있는 거 찾잖아요.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질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맛집을 찾는 순간부터 질병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뒷짐 짓는 게 편하지. 편함을 추구하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 싸가지.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게 어디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맞잡고. 그게 예예요. 그리고 요번에 미국에 누가 왔어? 어? 이든형 왔잖아. 이든형. 나이 80 넘은 이든형이 왔잖아요. 어디 섰어? 그 윤석열하고 바이든하고 싹 섰을 때 윤석열 오른쪽에 섰잖아. 바이든이. 그게 예에 맞는 거야. 왜냐면 그 손님이잖아. 이건 주인이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악수할 때도 이렇게 피는 거야. 이 주인은 손을 이렇게 피는 거야. 이 팔을 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손님은 팔을 이게 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부려야잖아. 이게 손님의 예예요. 손님의 예. 이제 그 윤석열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윤석열이 여기 서고 바이든이 여기서. 동양의 예인데도 서양하고 똑같아 다. 그게 그 대통령실에도 의전비서관이 있어. 의전비서관은 그런 거 하는 거.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아무렇게나 막 앉으니까 여기 뒤에다 써놔. 여긴 대통령, 여기는 총리 해가지고 다 써놔. 아무데나 막 앉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걸 다 행사하기 전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 예를 항상 알지 못하면 급이 떨어진다. 평소에는 예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언제 때 예가 힘을 발휘하냐면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좋은 자리에 추천할 때 평소에 예를 잘 이렇게 구현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뒤에 가서 다 적어놔. 그리고 술 마실 때 다 그걸 얘기한다. 뒤에 가서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다 얘기해. 근데 싸가지가 있으면 어때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 누구 추천할 때 되면 그 사람을 다 추천해. 그래서 그 사람이 조용하게 높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뭐 별거 아니요. 싸가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 근데 싸가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한 방에 간다니까. 싸가지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면접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한테 이제 항상 주문하는 게 별거 아니야. 야, 니들 인사할 때 차렷하고 90도로 인사하지 마라. 이거는 다 그렇게 해, 다. 공수해라, 공수.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배꼽 약간 이렇게 가리든, 이렇게 살짝 숨도 못 쉬게 누르지 말고 살짝 해서 인사할 때 공수, 복례. 경례가 아니고 복례. 근데 90도로 하지 말고 조금만 숙이고 한 0.5초 정도 멈춰라. 이렇게. 그리고 딱 일어나라.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 새끼가 예를 알다니.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말을 안 해,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 여기서, 야, 새끼 어서 예를 배웠네. 그리고서 이제 좋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애가 버벅대. 이제 경직되잖아요. 이 면접 보러 오면 좀 불안하잖아.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당황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 면접위원들 딱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를 아는 녀석이 딱 앉았는데 그러면 면접관들이 얘가 약간 버벅대 그러면 얘가 원래 싸가지가 있고 실력이 있는데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도 좋게 생각을 해. 근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탁 하고 그래? 씨발 너 어떻게 보자 이 새끼 너 어떤 막 던져. 그러면 조금 당황해갖고 애가 버벅대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너 이 새끼 수준 이 정도지. 그리고 막 안 좋게 본단 말이야. 안 좋게 점수를 준단 말이야. 면접이라는 건 결국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는 경쟁이거든. 그럼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좋게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선입견이지. 근데 얘를 알고서 딱 한번 인사해봐. 내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나도 그런 사람 면접 볼 때 그렇게 하니까. 얘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몸에서 벌써 딱 우러나와. 벌써 얘는 몇 가지 말을 틀리게 해도 얘가 지금 당황해서 그렇구나. 그 좋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그리고 평소에 괜찮다가도 어느 날 싹 추천하고 또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냔 말이에요. 얘를 모르면 언젠가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어. 너무 이게 수준이 떨어지잖아. 얘를 모르면.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있으면 항상 여성은 남성의 오른쪽에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이렇게 갈 때, 사람하고 갈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한 반보 정도 앞서가지고 이제 안내하듯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는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막 어떤 때 비서실장이 이쪽으로 갔다, 어떤 때 이쪽으로 갔다, 막 그러면 안 되지. 그 여성이라서 그렇게 여성으로 보면 안 돼. 그때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가 여성이지만 왕이잖아. 임금이잖아, 말하자면. 그럴 때는 비서실장은 오른쪽에 서야지. 이 사람은 여자로 보면 안 돼. 그때는 이 사람이 주니까. 여기는 객이고. 그러니까 약간 안내, 한 반보 정도 앞서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진 보면 어떤 때는 이쪽에 섰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서, 그 얘를 모르는 거야, 그 비서실장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갖고 저 페이스북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제발 좀 고위공직자들 예 좀 제대로 지키자. 내가 막 그런 글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런 데서 이제 이 품격이 나타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도 다 그 의전비서들이 해요. 요번에 트럼프래. 하도 트럼프가 많이 왔다가 입에 배서 그런데 바이든 형님 왔잖아. 바이든 형이 80이 넘었잖아요. 아니, 성렬 형이 조금 그 눈치만 있으면 그냥 잘 못 걷잖아. 이든 형이. 그러면 한 반보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맞춰오지. 자기는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걸어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야. 막 계단도 폭폭 올라가고. 아니, 이 양반이 그냥 걸음도 못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가면 그게 좋은데. 아니, 윤석열이 잘하는데, 아니, 그런 좀 센스가 부족하더라고. 그거 조금만 센스 해주면 얼마나 보기 좋아. 오셔, 그러고,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 아, 저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이 재빨리, 아유, 저기, 각하, 아니면 뭐, 각하라는 게 높은 게 아니에요. 제일 조그만 게 방이라고 그러잖아, 방. 방보다 조금 더 큰 게 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장 그런 말 하죠. 실보다 조금 더 큰 게 옥이야, 옥. 무슨 옥 있죠. 화성옥, 수원에 식당 화성옥 있잖아요. 옥자 쓰는 게 실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야. 실보다 조금 더 큰 게 헌이라고 그래, 헌. 그런데 사또가 있는 걸 동헌 그러잖아. 그 정도 규모예요. 헌보다 조금 더 큰 게 각이라 그래, 각. 그래서 각의 주인이 각하 그러는 거예요. 각보다 조금 더 큰 게 원이라 그래, 원. 학원 그러잖아. 무슨 원. 그런 게 있죠. 응? 원보다 조금 더 큰 게 관이요, 관. 그래서 성균관, 도서관 그러잖아. 그 큰 거야, 규모가. 관보다 더 큰 게 뭐라 그래? 제일 큰 게 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하 그러잖아. 응? 근정전 이런데 임금이 딱 있는 데서 그래서 전하 그러는 거야. 각하라는 게 무슨 대통령을 높이는 게 아니요. 규모가 그 정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무슨 각 이렇게 써 있죠. 거기 주인이 각하야. 그럼 대통령한테 각하라고 옛날에 썼지만 요즘 안 쓰니까 그냥 대통령이 조금 천천히 가셔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말을 못 해주니까 했다가 그동안에 잘 썼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근데 어떨 때 자기가 오른쪽에 쓴 거야. 이 바이든이 왼쪽에 쓰고. 그러니까 사진 카메라 기다리고 막 찍으려니까 그때 비서관이 얘기했는지 누가 뭐 했는지 자리 바뀌었다 그랬더니 재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제대로 섰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 동영상이 지금. 그 예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알고 지키는 사람과 모르고 막 행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예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예에 대해서 일러드릴게요. 차 타는 것도 예가 있고 걸어갈 때 어떻게 한다,
남성과 여성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한다. 그게 다 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다음에 공부하는 게 춘추예요. 춘추. 춘추. 봄과 가을. 춘추. 많이 들어보셨죠?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선생님. 비밀? 저한테 직접 물으시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강의를 틈타가지고 기습 질문한 거예요. 이게 뭐야?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봄과 가을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노나라 역사책 이름인데,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겠다. 역사를 모르면 이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데, 역사라는 게 이 사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역사할 때 사. 이 사라는 게 꾸며댄다는 거예요. 꾸며댄다는 거예요. 이게 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야하다. 그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어. 사마천에 뭐가 있어요? 사기는 다 알죠? 사람들이 사마천에 쓴 사기를 보면 다 사실로 알아. 뻥이야. 거의 뻥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런 것들이 거의 다라니까. 그거는 정설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자면 야사야, 야사. 사기는 야사야. 누가 썼어? 사마천이 쓴 거야. 그냥 야사예요. 정사가 아니야. 정사는 누가 쓰는 게 정사예요? 정사. 자치통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요, 나라에서 봉급 주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정사라고 그래. 그 개인이 그냥 학자로 쓰는 거는 다 야사인 거예요, 야사. 근데 사마천의 사기가 워낙 위대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정사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허구야, 허구. 그거는 강자들의 논리로 그냥 써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해. 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꾸며대는 거예요, 꾸며대는 거. 야하다. 우리말로 하면 야하다라는 거예요, 야하다. 사실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사실에 가깝게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면 너무 약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 땅을 지금 내놓으라 소리도 못해. 중국 땅 산동반도 뭐 옛날에 보면 다 우리 거지. 아무 소리 못하잖아, 지금. 그 지방, 고구려 땅, 그걸 무슨 땅, 그 되찾기 운동본부가 있는데, 저도 거기 한동안 관심 갖고 좀 중국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고구려비, 고구려 그 집안에 그거 다 뭐 왜곡하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왜냐면 힘이 워낙 없으니까. 중국 애들이 다 지금 왜곡하고 있죠. 중국의 역사는 은나라부터 문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은나라 때는 누구 거냐?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쓰는 것도 다 우리 문화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게 북한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으니까 거기는 중국이고 여기만 한국이라고 생각해. 천만에. 그거 다 우리 문화라니까. 산동성에 가면 태산이라는 게 이제 태산. 우리 발음은 태산한다니까. 그럼 뭐 우리가 힘만 있으면 다시 다 우리 거라고 뺏어오면 되지. 야 뺏어온 게 아니야. 야 돌려줘, 이 새끼들아. 그러면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조금 긴데 이게 질이에요. 질, 바탕 질자거든요. 요건 이긴다는 승이에요. 빅토리아. 이거는 문이고 이 바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면이 이 껍데기, 약간 문이라는 건 다 꾸며내야 된다. 이거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겨. 이 바탕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착한 사람을 바탕이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바탕이 착한 사람이 이게 아주 문이 이게 겉으로 이게 포장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만드는 거. 그걸 이겨버리면 즉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야라 그래. 거칠다라는 거예요. 이게 촌스럽다. 우리 야구할 때 야자잖아. 이게 어디서 해? 도시 아스팔트 위에서 합니까? 어디 위에서 해? 땅바닥이나 땅에다가 잔디 깔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야라는 거야. 야. 이게 약간 촌스럽다, 거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시골에 계시는 분들 보세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면이 착해요. 외양을 잘 꾸며.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 내면이 착하죠. 근데 겉은 어때? 잘 꾸며 안 꾸며? 안 꾸미죠. 왜냐면 뭐 흙이 막 묻고 하니까 뭐 이게 걷고서 그냥 메고 다니잖아. 쟁기 메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 촌스럽다는 거야. 근데 문이 이 바탕을 이겨. 꾸미는 게 바탕을 이겨. 내면보다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면은 조금 부족하고 껍데기는 되게 잘 꾸며. 그런 사람들은 뭐하다? 야하다. 아니 화장도 많이 화려하게 하고 옷도 막 좋은 브랜드 입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속에는 잘 안 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촌사람이고 여긴 누구 같아? 촌도시. 도시 사람들이지. 도시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잘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꾸며 된다는 거예요. 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하고 겉에하고 속하고 빈 이게 반짝반짝한다는 빈자요. 문하고 빈. 그러니까 껍데기와 이 속이 양쪽에 다 반짝반짝한 연후에 뭐다? 군자라 이거야. 군자는요 꾸밀 줄도 알아야 되고 내면도 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자인 거예요. 군자 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거는 꾸며대는 거야. 근데 그 꾸밈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꾸밈이냐, 그걸 넘어서는 꾸밈이냐, 그러면 이제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막 지나치면 전쟁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공부하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보자는 거야. 역사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어? 사실 어떻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김영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써. 어떤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 그거 써.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붙는 얘기더라, 야. 그리고 써. 그럼 어떤 게 사실이냐 이거야. 여기서 가장 힘 있는 분이 8번 다 들어보니까, 내 7번밖에 안 들었잖아, 인마. 내가 8번 다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인마 박사야. 그리고 내가 딱 정리하면, 누가 거기서 간섭 안 하면, 이제 이걸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나는 7번밖에 안 들었지만, 당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역사적으로 내가 이런 전공 해봤는데, 내 관점으로 보면, 내 말이 맞아. 그럼 나오면 또 그게 또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지.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가 딱 죽고 나니까 붓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 부처님 오리지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리지널 제자만 있어? 안 죽어 그 사람들은? 오리지널 제자가 쭉 있고, 그럼 오리지널 제자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또 각 제자가 말이 서로 다른 거야. 야, 진짜 부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웃기지 마, 이 개새끼야. 그럼 야, 내가 인마 진짜 들었던 선생님한테 들었던 무슨 서로 뭐 논쟁이 엄청나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야, 이걸로 하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래갖고 막 정해갖고 지금 내려오는 게 또 중간에 엄청난 학자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마야가 저마야가. 그래갖고 지금 불교가 완전히 실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보다 실제 부처님 말씀하신 건 조금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8만 대장경 언제 다 읽고 깨달음이 와. 엄청나지. 끊임없이 역사라는 거는
이게 옳은 거라고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 꾸며내는 거다. 그렇지만 그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 좀 하면 처음에 사서에서는 대학, 뼈대를 잘 세우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면을 논어로서 잘 채우고 그거 갖고 살기가 좀 어려우니 맹자라는 책을 통해서 논리를 아주 무장하는 거죠. 외양을. 그럼 또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중용이라는 걸 가지고 지나쳐도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또 미치지 못해서도 안 되니까 또 중용을 통해서 중용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경에서는 첫 번째가 시, 소설과 대비되는 이 하늘적인 이 사상으로 옮겨가는 이런 착한 마음, 본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를 공부하지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조우나 시르나 뭐를 공부해라? 정치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운다? 예를 배운다.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배운다? 주역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주역. 주역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들이 사서와 사경을 다 공부한 다음에 주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핵심은 주역이니까 내가 오리지널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사서, 사경을 싹 빼고 뭐만 공부한다? 사서, 사경 다 빼고 오경의 핵심인 태경, 주역만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역만 하면 이제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다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뻥이지. 사서와 사경을 마스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역을 해야 세상에 탁 보이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바쁘고 그런다고 주역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오다가 구덩이를 만나. 구덩이 만나면 뭐합니까? 물이. 씨발 구덩이네. 씨발 건너뛰자. 확 건너뜁니까? 어떻게? 구덩이에 물을 착착 채운 다음에 싹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더럽게 미안해. 이런 말 할 때마다. 중고등학교 다 건너뛰어버렸죠. 근데 저는 물리적으로 그게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불리함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 했어야 되는 거야. 공부하는 양은 1년 다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밖에 안 돼. 근데 왜 6년을 만들어 놨을까? 사람이 같이 어울리면서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수학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눈도 찔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회성을 이게 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 저는. 막 살았어 그냥 막 죽이사기로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항상 좀 이런 면에서 불리한 거지. 왜 그렇게 만들어놨겠어? 대학도 3년 조기 졸업을 했어. 너무 급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해서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늘 이제 좀 안타깝죠. 여하튼 오늘 사서와 사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간략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주역 맞죠? 주역하고 태극 사상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아마 비전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안 보이면 자꾸 하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핵심을 이렇게 좀 일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옆에 계시는 분들 한 분씩 손 잡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 차야 지금 더 재밌으니까. 이제 인사할 때는 제가 이렇게 손을 공수, 복내 이렇게 제가 공수 그러면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세요. 여성분들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남성은 왼손으로 이렇게. 그럼 복내 그러면 자기한테 고생했잖아. 들어주냐고.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대체로 이제 끝날 때는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는 반쪽 같습니다. 반쪽 같다는 반쪽 같다. 나의 반쪽이 왔다는 거야. 반갑습니다 그는 반쪽이 왔네. 그럼 얼마나 좋아. 반쪽을 만났으니. 그래서 반갑습니다 나오는 거고 끝날 때는 고맙습니다. 어디서 왔어? 고맙습니다. 곰 같습니다.
곰같이 들어주냐고. 아, 듣기 싫은데 들어주냐고. 얼마나 고통받았냐니까, 자기 몸이. 그래서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야. 야, 너 곰같이 잘 지냈다. 승질나서 가야 되는데 승질은 못 나고 막 참아줘서 고맙다. 야. 그래서 자기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을 공수 한번 같이 하고, 복내 그러면 자기한테 아유,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고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죠? 그럼 자기가 예를 표하면 상대한테 예가 가잖아. 그럼 상대는 또 나한테 예를 표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예라는 거는 상대한테 표했지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필요한 거예요. 예가 귀찮잖아. 뭐 이제 어디라 나 저디라 귀찮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그대로 또 나한테 또 피드백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할 때 공수 그러면 이제 공수하시고, 복내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공수 복내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봬요. 네, 박수는 안 치셔도